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이제까지와 앞으로의 과학도시를 통틀어서 지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일 텐데요. 이 과학 연구기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요. 이 거주민의 100%가 과학자인 독특한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남극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입니다.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도시는 아니고요.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이 남극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가 없어서 이렇게 지명으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는 남극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남극의 가장 북단에 해당하는데요. 이 남극에서 연구기지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남극 지역이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알아보기 전에 그 남극은 남극 그 자체로만 인식을 했지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알려주시죠. 네. 남극은 줄곧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네. 네, 19세기에 영국 탐험가가 처음 발견한 이후에 영국과 일부 유럽이나 남미 국가 그리고 호주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59년에 미국 주도하에 남극에 대한 영토 주장을 금지하는 남극 조약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50여 개 나라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남극 조약은 이 회원국들이 남극에서 과학 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요. 또 연구 결과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군사 활동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금지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국가가 속하지도 않은 나라니까 남극 갈 때 사실 비자가 필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극에 가기 위한 비자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환경보호조약과 관련된 허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극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국가 예컨대 이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의 비자 요구 사항은 충족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 남극이 국가였다면 지구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겠지만요. 남극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은 거대한 무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극의 이 여름철에는 5천 명 미만이 상주를 하고요.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주 인원이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네, 오늘 둘러볼 곳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인데요.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이 제주도의 2배 면적으로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섬들 가운데 가장 큰 게 킹 조지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술을 포함해서 이 12개 국가의 연구 기지가 위치한 섬이고요. 또 상주 인구는 여름에는 약 600명, 그리고 겨울에는 20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남극에서는 굉장히 번화한 편이거든요. 이 킹 조지 섬이 남극의 비공식 수도로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몇몇 과학기지들이 위치해 있는 이 리빙스턴 섬도 있고요. 또 화산 연구기지들이 있는 데셉션 섬도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과학기지가 많이 생겨난 이유는요. 이 남극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킹 조지 섬에 칠레가 운영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섬들끼리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이 연구기지들 간의 교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남극의 가장 북단이라서 기후 또한 가장 온난합니다. 하지만 온화하다고 해도 이 평균 기온이 한여름에 1.5도 그리고 겨울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이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인데 이걸 생각하면 좀 더 춥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여름에 1.5도라고 하셨는데 1.5도도 사실 굉장히 춥잖아요. 저희는 그럼 봄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그게 가장 따뜻한 날씨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주로 남극 환경의 변화와 또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극 생태계는 그 영향이 남극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극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 해수면 높이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유입된 차가운 물이 적도에 있는 따뜻한 해류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요. 이 북반구에 따뜻한 공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온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빙하가 녹아내리면 이 엘니뇨나 라니냐 등과 같은 기후 재해가 반복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해류 순환과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남극의 빙하 변화가 이 정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지연구소는요, 이처럼 빙하가 녹으면서 동아시아의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20년에서 길게는 70년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리 대비하고 또 위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남극 현장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또 빙하와 남극의 기후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남극 동식물 연구도 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극의 독특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동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극지연구소는 이 지구온난화로 남극에 20도가 넘는 이상 고온이 이어졌을 때 이 과거에 식물에 해를 가하지 않았던 곰팡이가 최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활성화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이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구 생물의 특성을 바꿔버려서 생태계에 구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남극에서 발견되는 희귀 식물의 화학물에서 신약 후보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극지연구소는 최근에 남극 지위류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에서 항산화와 항염증 그리고 항바이러스 등의 이 효과를 가지는 화합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당뇨병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을 확인해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극은 넓은 영토만큼 전 지구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독특한 환경 덕분에 인류에 희망을 줄 이 신물질까지 간직한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 남극에 사는 사람 100%가 거의 과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이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남극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남극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바로 오늘의 과학도시인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입니다.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더 쉽고요. 또 다양한 야생동물과 뛰어난 자연경관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를 방문할 일반적인 방법은요.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출발하는 남극 크루즈를 타는 겁니다. 이 크루즈는 다양한 국적의 투어 회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크루즈인데요. 이 패키지에 따라서 동선과 일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요. 이 100명 규모의 이 소규모 크루즈부터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이 대규모 크루즈까지 규모는 다양하고요. 또 이 소규모 크루즈일수록 섬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선호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킹 조지 섬이라던가 데셉션 섬, 리빙스턴 섬 등 이 사우스 셰틀랜드의 이 여러 개 섬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섬에서 직접 내려서 다양한 야생 동물, 그러니까 펭귄이라던가 이런 동물을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 크루즈의 여행 가격 자체가 수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또 이 남극의 날씨가 예측할 수 없어서 여행 일정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주요 여행 상품은 1년 이상 전부터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행 시기에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네, 여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남극의 여름철이죠. 남반구니까 11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기후도 상대적으로 온화해서 카약이나 캠핑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야생동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물을 관찰하는 데도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